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식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말 것과 먹을 것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튀김 요리, 프라이, 익힌 음식, 그 다음에 구운 음식, 육즙이 들고 되게 맛있어 보이죠? 우리 입맛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 음식을 자주 사서 먹게 되는데요. 이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위나 소장에서 소화된다 하더라도 그 지방이 간으로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폐와 심장을 거쳐서 이제 온몸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여기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번 음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개고기라든지 오리고기,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온도가 41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36.5도 내지는 37도인 것과 비교하면 약 4도에서 5도 정도 체온이 높은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우리가 이 동물들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일단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는 모든 동물은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피가 굳게 되어 있습니다. 피 속에 이제 각종 그 지방 성분이 들어 있는데 그게 굳어서 혈관이 굳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거죠. 이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먹기 위해서 굽고 튀기거나 익히고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데요. 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서 그게 이제 기름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우리 피를 타고서 순회를 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이 기름들이 다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엉겨붙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막음이라든지 나중에 뇌경색이나 혈관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뇌졸중 또는 뇌출혈까지도 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반면 요 아래에 있는 채소, 과일 이것들에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각종 엽록소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삶거나 익히는 순간 이미 다 날아가는 거죠. 이 위에 토마토가 살짝 익히면 안토시안이 풍부하다고 그러는데요. 안토시안이 풍부한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음식물을 익혀 먹거나 끓여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채소, 과일 이런 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으려면은 채소나 과일 위주로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식사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후에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은 소화 시간이 약 2-3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위액을 배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연동 운동이나 이렇게 위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음식물을 액상화 시킬 때까지는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우리가 흔히 음식물을 씹지 않고 위가 가득 차게 소위 말해서 과식을 해놓으면 위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위 벽이 소위 말해서 움직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과의 마찰에 의해서 위 점막이 손상이 됩니다. 위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염증이 생겼어도 위가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공복기 동안에 공복 상태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공복 시간을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고 위에 잔뜩 넣어놓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대로 예를 들면 앞에 보여드렸던 고기 같은 거, 육류 같은 걸 먹고서 있으면 소화되지 않고 하룻밤을 자고 나도 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위 점막이 손상이 되고 또 위 점막이 손상이 되면 염증이 되고 나중에 염증이 이제 종양으로 발전하고 종양이 이제 암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위는 소화된 것을 십이장과 소장으로 보내는데 그때가 공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드실 때에는 꼭 2-3시간 후에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식사 후에 특히 고기나 이런 거 먹고 나서 이제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공짜로 나오는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믹스 특히 그거 하나 탁 빼갖고 나오면서 이쑤시개로 이 쑤시면서 고기 이게 이에서 떼내고 커피 한 잔씩 쭉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트럼하면서 방구도 끼고요. 그런데 그거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위에서 2-3시간 동안에 액상으로 음식물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인식을 하게 해요. 커피가 들어오면 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위 부분에 여기 유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문. 위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날문이 있고 들문이 있고 하듯이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찼을 때는 위에 염증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이게 위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거나 후식으로 달달한 과일을 먹게 되면 여기 위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위문에 여는 이 신호가 뭐냐면 여기 들어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면 소화가 잘 다 됐구나 하고 위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이제 좋다고 쭉 해서 12장 지나서 소장으로 해서 소장 다 지나서 대장으로
그리고 대장에서 이제 항문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았는데 가득 차서 이제 한 식사한 다음에 한 10분이나 30분 내에 커피를 마시거든요. 커피를 딱 마시게 되면 이 위문을 열어버린다고 그랬죠. 음식물이 소화 안 된 채로 쭉 내려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 소장으로 바로 갑니다. 소장에서 이제 여기가 36.5도, 37도니까 뜨뜻한 상태에서 이제 각종 야채도 많이 먹었죠. 고기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안에서는 소장에서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흡수만 하는 거지 소화되는 곳은 아닙니다. 소화는 입하고 위에서만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음식물이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돼서 소위 말해서 방구를 생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구로 나오면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게 방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트름을 하죠. 트름을 하면 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입으로 트름을 꼭 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가스로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것은 이제 소장 안에서 가스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혈관을 타고서 혈관을 타고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으로 가게 되는데 간에서 다 해독을 해요. 근데 가스는 해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혈관에 타고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다리에도 가고 발에도 가고 손에도 가고 머리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머리로 가가지고 이제 뇌신경 부분에 소위 말해서 뇌혈관이 이제 가스로 차게 되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방에 보일러 같은데 겨울에 쓰다가 여름에 비워놓은 이제 보일러를 가동 안 했다가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것이 이제 물이 조금씩 누수가 됐다가 나중에 거기에 공기가 에어가 찼다고 그러죠. 에어가 차면은 겨울이 다시 돼가지고 보일러를 틀어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죠. 그거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에어가 차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혈관에도 가스가 차면은 혈관이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성혼수라고 해서 이제 특히 소화 안 된 음식물이 소장이나 대장에서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해독 안 된 것이 이제 뇌로 올라가게 됐죠. 뇌에서 이제 사람의 몸에 독가스를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가벼우니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혈액을 타고. 그러면 위 부분에 올라가면 이제 머리가 띵 하는 거죠. 그래서 간성 혼수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커피라든지 과일을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병을 만드는 길이고요. 방귀를 뀌는 거는 가스를 내가 많이 만들었구나 생각해야지, 이걸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위장에 염증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들을 보면요. 위에다가 음식물을 잔뜩 집어넣어요. 쉴 틈이 없이 자주 먹어요. 이렇게 되면 이 위가 적어도 항상 음식 먹고 2-3시간 동안은 움직여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쉬어야 됩니다. 쉬는 동안에 점막이 상한 거,
또 점액질이 깎여 나간 거 이런 거를 다시 다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쉬줘야 되는데 안 쉬어주는 거는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 음식물을 야식으로 즐겨 먹은 분들은 있죠. 이분들은 음식물을 꽉 채워놓고 이제 잡니다. 배도 불렀죠. 그러니까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해요. 뇌는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는 음식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각종 위에서 위액을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물럭주물럭하니 또 이거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냐, 이게 소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일을 하냐면 이게 여기 들어온 것이 포도당으로 변할 때까지, 여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됐다 하고 달달하게 신호가 가면 여기 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문을 열어서 여기에서 십이지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유문의 모습입니다. 유문이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요. 항문처럼. 이렇게 이제 관략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식도에서 여기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항문에 있고 관략근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음식물이 이제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부패가 되는 경우에 균이 발생된다. 또 여기에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위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역류성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위상 가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주요 원인이 위를 비워주어서 쉬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일체 중간에 먹는 것도 음식물입니다. 간식도 사실은 위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위를 간식이 들어가도 조그마한 음식, 소위 말해서 소화라는 것은 소화 흡수라는 것, 소화해서 흡수한다는 것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세포막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소화인데 그 과정을 방해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저녁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음식물을 너무 과도하게 먹고 과식을 해서 위 점막이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역류성 위염이나 위궤양, 위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염증이 발생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장에서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생기는 염증이나 염증이라는 게 대장에서 생기면 대장염, 소장에서 생기면 소장염이 되겠죠. 염증이라는 게. 피부에서 생기면 피부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염증이 점점 자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종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양성종양은 양성종양, 음성종양은 그런대로 저기지만 악성종양이 되면은 이제 암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암이라는 거를 방치해서 생기는 건데요. 내가 그래서 이 위에 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이걸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게 되죠. 내시경 화면이 지난번 중급 단계 1단계인가요?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참조하시게 됩니다. 내시경을 하는데 이 내시경은 우리가 그 볼 때 입으로 그 내시경 집어넣어서 이거 사진을 다 찍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염증이 있는 부분을 또 촬영하고 수술도 하고 봉합도 하고 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2지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시경을 안 하고도 위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대장염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음식이 앞에 위에서 십이장과 소장을 통해서 대장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대장은 말 그대로 대장균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대장까지 내려오면 소장에서도 독가스라든지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특히 대장에서는 숙변이라든지 또 세균 번식, 변비, 치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모든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는 이러한 염증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대장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게 종양으로 갔다가 나중에 암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걷는 거죠. 제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위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물을 너무 과다하게 먹고 특히 동물성 음식물들을 먹음으로 해서 생기는 건데요. 채식을 먹으면 거기에 섬유질 같은 것이 많아서 거기 대장에 이 육모가 있는데요. 육모를 통해서 이런 세균들을 또는 부패된 퇴적물들을 다 쓸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숙변도 제거하고 변비도 없어지는 그런 원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이 발화현미 먹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상추, 시금치 생걸로 먹는 거, 이제 브로콜리, 야채라고 그러면 전부 생걸로 이렇게 먹으시면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하고 환자하고 식사 방법이 다릅니다. 환자는 과일이나 채소를 즙으로 짜가지고 주스로 마시면 됩니다. 주스. 그러면 회복 되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먹을 때 씨앗을 갈아가지고 씨앗도 즙으로 내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즉 벽씨, 현미, 홍화씨, 발화현미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함께 갈아서 즙으로 내서 식사를 대용하시게 되면 어떤 질병에서도 거의 완쾌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과일과 채소를 똑같이 먹는데 메뉴는 똑같은데 식사 방법이 다릅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꼭꼭 씹어서 삼키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환자식이나 일반식이나 똑같이 다 병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씨앗즙도 같이 병행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특히 이 환자한테는 이렇게 하고요. 일반인도 같이 즙으로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걸 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이나 채소를 이렇게 씹어서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20% 정도, 17%에서 20% 정도가 되고요. 즙으로 짜서 먹었을 때는 약 80% 이상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1년 전부터 이걸 했는데요. 이거를 채식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1년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1년 전에는 환자 전 단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뇌졸중, 뇌경색 바로 코앞에까지 가 있던 환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즙으로만 식사를 대용하다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물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나죠. 하루에 보통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만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한 잔씩, 한 잔이 한 200ml 되니까 그걸 한 10잔 마시면 2리터 되잖아요. 2리터를 계속 먹었는데 힘이 없어요. 물만 먹으면 힘이 없어요. 채소만 먹으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서 나중에 쌈으로 채소를 쌈으로 싸서 먹으면서 좀 양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부르게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고요. 역시 배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채식을 하다 보면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는 거를 뭘로 채우냐? 발화현미 밥으로 채우세요. 발화현미 밥으로.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요. 또 그렇게 먹으면은 힘이 생겨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만 먹으면 나중에 몸이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비타민 C나 MSM이라고 하는 식이유황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생성을 하는데 비타민 C만은 외부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일이나 오렌지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보충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넘어갈수록 칼슘이 온몸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칼슘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요. 칼슘만 보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또 칼슘이 남으면 뼈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MSM, 즉 유황입니다. MSG가 아니고 MSM입니다. 유황. 이 유황이 그 칼슘을 뼈나 또 우리 근육에다가 저장하게 하고 피부에 콜라겐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를 탄력 있고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SM은 보조식품으로 옆에다 두고서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이렇게 조금씩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를 문의해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